월용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12일, 하필이면 12월 12일이네요. 어, 일요일 오후고요. 저녁이 조금 이제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네요. 어, 이번 주 증시 전망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시장 얘기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본다라고 한다면 다우 4%, 나스닥 3.6%, S&P 500 3.8%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1.4%, 코스닥 1.3%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면요. 자, 먼저 S&P 500 볼까요? S&P 500을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요. 최근 이 반등, 이게 계속 우상향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최근 상승, 그리고 이 기간 조정, 그리고 살짝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20주선 딱 지지받고 끄집어 올리면서 장대 양봉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지금 최고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였고, 일봉상으로 놓고 봐도 최근 반등 이후에 살짝 하루 정도 조정, 그리고 다시 고개를 딱 드는 전형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캔들이긴 합니다. 차트 모습이긴 합니다. 나스닥을 보면요. 반면 최근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한번 강하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반등, 그리고 다시 지금 조정이 이루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지금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양봉 마감, 도지에 가까운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만, 얘는 아직까지 상방 에너지보다는 하방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한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2주 연속 장대 양봉을 맞은 이후에 20주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반등 강도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개의 차트 중에 가장 괜찮은 차트는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 최근 4주 연속 하락 이후에 그거에 지금 거의 5분의 4를 이번 주에 회복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바로 고개를 들어버렸는데, 이거 일봉상으로 보시면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 나오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2주 연속 고가놀이 패턴, 그리고 다시 고개를 딱 든 상태입니다. 일단 다우 S&P 500 같은 경우는 상방 에너지를 더 가지고 분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은 됩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이번 주 워낙 큰 이벤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6월부터, 짧게 보면 8월부터 조정이 시작됐고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고요. 조정 이후에 최근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요거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거잖아요. 지난주 내도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 부분이었잖아요. 일단은 한번 넘으려다가 못 넘고 한번 쭉 내려와서 다시 그 에너지를 받고 위로 올려서 이게 지금 돌파를 한 모습. 60일선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했는데, 지금 60일선에 내려오는 하락 각도가 지금 적지 않기 때문에 하방 에너지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옆으로 길 가능성도 지금은 일단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주봉상으로 보면 일단은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한 주 정도 도지 캔들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다만 차트상으로 원래 그런데 이번 주 방향성이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도지 캔들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트상 그렇다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하락, 그리고 이후에 반등해서 올려놓고 21선에다가 지지를 받은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121선 일단 내준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기는 합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단지 이 부분은 있어요.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상승해서 하락,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게 소위 얘기하는 61.8% 정도를 딱 찍고 지금 반등 나온 상태에서 밀린 거거든요. 일단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거긴 합니다. 일단은.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20주선에 일단 걸려 있는 상태인데, 붙여놓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도 지금 있고요. 밀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양방향 다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캔들을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지난주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6.7 예상을 했는데 6.8 나왔죠. 6.7% 예상을 했는데 6.8. 사실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수치이긴 한데 예상치가 6.7이었어요. 근데 뭐 약간 높긴 했습니다만 뭐 서프라이즈다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새벽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내일 발표가 되게 될 수치는 최근의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고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는 뭐 자동차 부문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이 가격 하락과 관련된 부분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수치를 곧이곧대로 믿을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례적으로 CPI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했단 말이죠. 와, 이거 도대체 얼마나 높길래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런 얘기를 해? 와, 이거 7%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죠. 저도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약을 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약을 친 게 됐죠. 7%까지 하루 만에 시장의 기대치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요만큼 딱 나오고 나니까 뭐 원래 예상했던 대로네. 뭐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시장의 심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동향 같은 경우도 뭐 내년 정도에는 3% 2023년 정도까지는 3.0까지도 가능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우호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중국의 지난주 지준율 인하와 재할인율 인하 정책이 있었죠. 일단은 시장에 우호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목요일 날 외환 거래의 외화 쪽에서 지급준 비율을 2%포인트 올려서 9%까지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전체에 일단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의 부동산 규제도 조금씩 완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기 시작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거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규제 완화,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일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 놓고 보면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 증가 연일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변이가 확산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지난주 시장이 조금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전파력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치명률은 낮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모습. 이거 국경 봉쇄나 내지는 뭐 경제 봉쇄 과거처럼 그것까지는 안 가겠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하나 나왔던 뉴스 중에 조금 이건 좀 우호적이지는 못한 뉴스인데 남아공 쪽에서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효율이 23% 정도밖에 안 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 조금 좀 부정적인 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의 기본 베이스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채 한도 협상이었는데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대표들끼리 만나서 문디반상회를 했는데 거기서 일단 공화당이 과거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니네가 패스트트랙, 소위 얘기하는 패스트트랙 예산안 조정권 써가지고 이거 통과시켜. 우리는 거기에 손 안 댈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하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일단 상원에서도 맥코넬 이 상원 대표가 공화당 대표가 일단은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이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걸 2월 18일까지 일단은 이 기간을 늘려놓은 상태이긴 한데 미국 의회가 지금 일단 미국 시간으로 13일 정도까지 되고 이제 계획 회의가 되고 그 뒤 다시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을 좀 할 수 있으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동안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사회지출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러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이거 별 크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점점 조금 이 덩어리가 좀 커지고는 있어요. 어제 나왔던 뉴스에서 러시아의 수-35기인가요? 이 방공식별 구역으로 들어왔던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이 부분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이게 지금 나토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력 이 다툼이 지금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잘못하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푸틴 리스크가 있잖아요. 상남자, 마초. 그 부분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부분이 지금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입니다, 이 부분은요. 일단은 서방의 제재가, 미국이나 서방의 제재가 나올 걸 감안하고도 실행에 옮기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2014년도에 한번 옮기기는 했으니까요. 그다음 뭐 요게 있었습니다만 이건 별거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얘기가 나오자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이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동참을 한 상태고, 일본도 지금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요 부분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이슈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외인들의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관의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LA 지역 쪽 항구, 특히 이제 롱비치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하고 있는 선박, 그리고 항만에 들어와 있는 이 컨테이너들, 이것들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소 조짐이 보여진다. 이 조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이유는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그 조짐이라고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뭐 시간이 몇 달 걸립니다.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짐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파월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인플레 압력의 상당 부분을, 다는 아니고요, 상당 부분을 이 공급망 문제가 가져다 준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가져다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망 훼손과 관련된 부분, 뭐 물론 뭐 그 외에 다른 이 여타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요 부분이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 부분에서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물가 상승의 압력은 조금 줄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가 상승의 압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을 굳이 빨리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몇 가지 보면요. 일단은 CPI가 지나갔기 때문에, CPI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 지나갔죠.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FOMC 기간에 발표가 되게 될 PPI,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얘 역시 높게 나오면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상치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것 중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그 PPI, CPI 다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PPI 같은 경우가 약간 예상치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 PPI가 둔화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미국 쪽으로 몇 달 지나면 압력이 줄어들 수 있겠네라는 쪽에 연결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제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당장은 계속 뭐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중국 쪽에서 일단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일단 존재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치가 서프라이즈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FOMC 이후에 발표될 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취급이 될 부분이겠고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얘죠. FOMC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과연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것이냐, 두 번 할 것이냐, 세 번 할 것이냐. 요렇게 가면 시장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년 3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고요. 요렇게 간다 그러면 시장은 한편으로 당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거 계속 못 잡는 거 아니야라는 이 시장의 지금까지 금년 내도록 시장과 파월 의장 간의 이 시각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는 블랙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그 전주, 그러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첫째 주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한 7분 정도 연준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매파적이었죠. 특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청문회에 나가가지고 내년 말까지도 안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하게 걸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내년까지도 안 잡힐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테이퍼링 속도를 지금 땡기는 건 당연해졌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것까진 반영이 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300억 달러씩 축소를 해서 내년 3월 종료 이것까지는 일단 패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까지는. 여기서 금리 인상을 몇 번 할 것이냐 요렇게 나와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뭐 최악의 경우는 아닌데 이쪽에 방점을 찍고 여기에 걸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조기 테이퍼링 종료가 곧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야. 별개로 봐야 돼. 그때 가서 조금 조절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크게 환호를 하게 될 겁니다. 반면 물가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바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라는 쪽의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사하는 정도, 암시하는 정도의 얘기만 나와줘도 시장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방향성을 결정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제일 처음 서두에 제가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도 위아래 방향성이 다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이 도지 캔들이 가능한 한 주지만 이번 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과 별개다라는 기존의 시각을 그대로 어느 정도는 달아주고 대신 조기 테이퍼링 정도로 끝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FOMC 이후부터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넘어가면서 우리 시장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법 조금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 조금 뭐랄까요 그동안 이 울분을 조금은 달래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후퇴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화되는지 여부가 또 조금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완전 봉쇄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긍정적인 이슈이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자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자, 그다음 이제 이번 주 FOMC 눈치 보기 있을 거고, FOMC 이후에 요 부분에 체크 포인트를 두고 봤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짝 발을 지금 담그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일단 규제 완화, 그다음 유동성을 다시 푸는 정책, 그러니까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살짝 묻었던 디뎠던 발을 떼게 될지 아니면 더 쑥 밟고 안으로 들어가게 될지 여부는 이건 예상이 사실은 좀 어렵죠.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요. 예상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화 정책을 피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인플레를 감당할 게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긴축 정책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완화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무리하게 경착륙을 시도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완화 쪽에 조금 더 향후에는 완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둘 수 있는 상황. 헝다 쪽 관련된 얘기는 제가 9월부터 아마 질서 있는 파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고 판단이 들면 규제 완화 계속 지금 뭐 유동성 공급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어떻게 얘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양도세 회피 물량은 이제 출회될 물량은 거의 출회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시 사겠느냐?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왜? 지금까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사면 다시 이 세금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밑으로 내려 찍는 물량은 조금 부담은 줄었다. 대신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1월은 돼야 들어온다. 뭐 매년 그랬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레인지 굉장히 넓습니다. 왜? 양극단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FOMC의 결과에 따라. 그래서 밑으로 본다면 2,900 정도까지는 열어야 된다. 그나마 3,000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1차 3,100 정도까지는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980에서 1,050, 굉장히 범주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넓은데 코스닥의 변동성과 그리고 이번 주 극단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 한 주기 때문에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FOMC, 파월, PPI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심 섹터는 만약 금리 인상까지 연결된다라고 본다면 금융 섹터가 제법 괜찮을 거고,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조기 테이퍼링이 결정 나는 것만 하더라도 금융 sek터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자동차 리오프닝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얘들은 지금 베이스들은 지금 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베이스 밑밥은 지금 계속해서 깔고 있는 상태다. 바닥 다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